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많은 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27일 날 이재명 대표가 퇴원을 했습니다. 27일 날 퇴원했는데 지난주 목요일 정도쯤에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하니까 꼬박 진짜 5일 동안 푹 쉬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다음에 퇴원을 지금 하는 모양새이죠. 정부 같은 경우는 일단 지침사항, 지침까지도 아니고 권장사항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서 증세가 안 좋다라고 한다면 최장 5일 정도까지는 자가격리를 하는 게 좋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권고에 딱 맞춰가지고 이재명이가 5일 동안 푹 쉰 건데 과연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몸이 너무나도 안 좋아가지고 5일 동안 푹 정부가 권고했던 대로 쉬는 것일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애당초 목요일 날 이거 검사 결과 같은 경우도 자가 진단 키트를 통해 가지고 양성 반응인 걸 알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은 바꿔 얘기해서 지가 일단 검사를 해봤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딱 잔머리를 굴렸겠지. 정부가 일단 권고한 것 자체가 5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니 26일 딱 5일 전후로 해가지고 지난주 목요일, 그 목요일 날 내가 혹시 코로나에 걸렸는지 검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게 코로나에 딱 걸렸다라고 한다면 5일째 딱 되는 26일 날 위증 그 교사에 대한 재판을 또 늦출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 가지고 항변할 변명거리도 있죠. 아니 정부가 5일 동안 쉬라고 해가지고 나 5일 동안 쉬는데 뭐가 문제야? 이래 가지고 제가 봤을 땐 지난주 목요일에 걸렸을 거다라는 것도 아니고 걸렸다고 확인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정도 잔머리를 굴리는 인간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나 위증교사에 대해서 유죄가 나올 게 확실시 되다 보니까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하고 싶은 거는 알겠는데, 글쎄요, 과연 그게 재판부가 보기에도 통할까요? 오히려 더 괘씸죄만 들어가지는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해도 5일 동안 쉴 만큼 아프지는 않았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아니 이재명 대표는 초인 아닙니까? 슈퍼 능력자예요. 단식을 26일 가까이나 해도 멀쩡한 그런 사람인데 무슨 놈의 코로나도 제가 봤을 때 그냥 튕겨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왔을 때 그냥 쌍욕 한번 이렇게 딱 해주면은 그냥 코로나도 무서워가지고 도망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의 기세와 그 정도의 어떤 그 의지가 있으신 분인데 뭔 놈의 코로나를 걸렸다 그래서 그렇게 5일 동안 쉬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정말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진짜 너무 아프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저러고 있었겠어요? 뻔할 뻔짜죠. 병상에 이재명이가 지금 막 골골거리고 있는 모습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리고 또 무슨 링거 같은 거 맞고 있는 것도 올리고, 하얀색인가 그런 것도 맞고 있는 거 올리고, 그래가지고 온갖 미디어를 총동원해가지고 이렇게나 이재명 대표께서 또 아프시다, 아프다는 식으로 또 쇼해가지고 재판 또 늘리고 연장시키고 이렇게 뻔할 뻔짜죠. 그런데 지금 병상의 모습이 하나도 공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너무 멀쩡하니까. 사진을 갖다가 요리 찍어고 저리 찍고 요렇게 찍어보고 별의별 식으로만 찍어본다라고 할지라도 이재명의 모습 자체가 누가 보든지 간에 건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100% 확신하는 게 애당초 딱 정부가 권고했던 5일 동안 푹 쉬었던 이유, 이거는 거꾸로 생각해 봤을 때 26일 재판으로부터 5일 전을 맞춰가지고 진단 키트로 검사를 해봤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정도 잔머리는 분명히 있는 인간이에요. 이번에 그리고 태어날 때 같은 경우도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멀쩡하잖아요. 이게 5일 동안 푹 그냥 5일 정도 그냥 쉬고 나온 한 하루 이틀 정도 조금 감기 증세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도 감기 증세는 저는 매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청하시는 분들도 매일 있지 않으세요? 감기 증세 맨날 목 아픈 것이고 맨날 콧물 좀 나는 것이고 기침하는 거 그게 감기 증세인 것인데 그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태어날 때도 보니까 멀쩡하더만. 예상이 됐던 것처럼 이제 바로 재판 같은 경우는 줄줄이 연기가 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27일에 대북 송금 혐의 이화영 있죠, 그렇죠?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었는데 30분 만에 종료를 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예상이 됐던 것처럼 이재명은 참여하지 않았고요.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피고인 측에, 즉 이재명 측의 사건 기록 검토 자체가 마무리가 되지 않아 가지고 30분 만에 그냥 서로 인사하고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고 그냥 끝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판사가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10월 8일로 딱 정하고 10월 8일 때 같은 경우는 일단 사건 기록에 대한 검토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오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제 또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이게 변호사가 뭐 하는 겁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일반 어떤 저 같은 케이스가 만약에 있다. 제가 만약에 재판을 받으러 가요. 근데 공판기일이 언제로 딱 잡혔어. 근데 내 변호사가 와가지고 재판장님 제가 성재준 씨의 사건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해고죠. 미쳤냐고 당신. 나 지금 빨리 좀 재판부 이거 하고 빨리 끝내야 되는 것인데 당신 정신이 나갔냐고. 뭐 변호사가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사건에 지금 변호사가 내 사건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고 온다는 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또 찾아보니까 변호사가 막 한두 명이 아니라 세 사람이나 지금 있습니다. 법무법인 S의 이장영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이죠. 그리고 또 예상이 되는 것처럼 참여연대 출신의 김종보 변호사, 민변 또 소속인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뭐 민변 말 별의별 인간들을 지금 갖다가 다 종합을 시켜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재명의 변호인단이 3명이나 지금 꾸려져 있습니다. 이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해 가지고 도대체 이분들 뭐 하는 분들인데요? 부장판사까지 했다라고 하는 양반이, 그리고 또 민변이랑 참여연대 소속이 돼 있다라고 하는 양반이 3명이나 모여가지고 공판 기일이 언제부터 도대체 정해져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재판에 대해 가지고 사건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온다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변명으로 삼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게 수사 기록이 5만 쪽이 된다는 거예요. 5만 쪽. 5만 페이지 가까이나 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빌미로 삼아가지고 10월 8일도 이것도 우리가 사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계속해가지고 미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절대로 법원이 그거는 봐주면 안 됩니다. 지만 혼자 읽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검사도 이미 다 읽었고 판사도 또한 마찬가지로 다 읽었는데 쥐는 뭐라고 변호사가 3명이나 둘러붙어가지고 그거를 못 읽고 앉아 있습니까? 그거 읽고 준비하고 변호하는 게 본인의 역할인 것인데. 그리고 아까 전에 그 2명 같은 경우는 참여연대랑 민변 출신인데 이장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법무법인 S 소속이거든요. 우리가 막 이렇게 이름을 들어본 그런 법무법인은 아닙니다. 눈에 띄는 게 바로 직전에 8월 22일 날 이장현 변호사가 통영시의 고문 변호사로 또 임명이 됐더라고요. 좀 묘하죠. 아니 왜 하필이면 지금 시점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금 재판 준비하고 이런 것도 바빠 죽으실 양반이 통영시에 고문 변호사 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거 지금 임명장 받을 시간이 있습니까? 한시라도 더 준비해가지고 사건 그거 기록을 읽어보고 그래도 모자랄 판인데 애당초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 변호사들이 공판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볼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고 아니고서야 지금 공판이 열리기 며칠 전에 이 뭐 통영에서 지금 이제 위촉한다 해서 통영까지 내려가 가지고 그거 사진 찍고 있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한시라도 빨리 이재명에 대한 그 사건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읽고 있어도 모자랄 판인데. 그리고 또 하필이면 또 고문 변호사를 통영시에서 하다 보니까 워낙에 이제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해왔던 방식이 뭐였습니까? 일단 뭐 이재명 변호사다라고 하는 타이틀만 가지고 국회의원 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뭐 과거에도 이태영 변호사인가 둘러싸고만 논란이 있었던 게 뭐였습니까? 변호사비 대납 문제. 변호사비가 기적적으로 이재명이가 2억 5천 정도밖에 들지 않았다라는 거, 대법원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명의 진짜 변호사가 달라붙었는데도 변호사비가 2억 5천만 원밖에 안 들었다라는 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성남시나 뭐 경기도나 이런 데 어떤 그 고문 변호사로 임명이 돼가지고 수임료 같은 거를 그렇게 받았다. 뭐 이런 식의 또 논란이 있었는데 또 묘하게 또 이장현 변호사가 하필이면은 바로 직전에 통영시 고문 변호사로 또 위촉이 되다 보니까 또 의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이가 퇴원하고 난 뒤에 복귀하면서 첫 메시지로 뭐를 내고 있는지를 보니까 민생 해결 촉구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가 잘 노르십니다. 지금 이제 기자 같은 경우는 제목을 어떻게 뽑아놨냐? 이재명 오늘 퇴원 복귀 후 첫 메시지도. 기자가 한국어를 할 줄 모르나요? 첫 메시지도 민생 해결 촉구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병원에서 무슨 뭐 지침을 내렸다라는 것도 민생과 관련된 그런 얘기라는 게 지금 암시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미친 인간 아닙니까? 이 기자가? 이재명이가 코로나로 뭐 입원하고 난 뒤에 첫 번째로 지시를 내렸던 게 뭐였습니까? 윤석열 정부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였어요. 아니 10년도 더 낸 조형물을 갖다가 깨끗이 수리해가지고 깨끗이 만들어가지고 다시 배치를 시키겠다. 한마디로 리모델링을 시키겠다라는 것을 갖다가 독도 지우기라고 하는 것도 코미디인데 그게 어떻게 도대체 민생이랑 연관이 돼 있습니까? 아니 그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지하철 돌아다니시면서 독도 조형물 같은 거 누가 도대체 관심을 갖고 앉으냐? 아무도 그 모르지 않습니까? 그 흉물같이 그냥 버려져 있었던 것인데 전쟁 기념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버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수리한 다음에 깨끗이 해가지고 다시 거기다 배치를 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살다가 리모델링 하려고 치운 것을 갖다가 지우기를 한다. 아니 더 나아가지고 독도 조형물 지우기도 아니고 독도 지우기를 하려고 한다라는 이런 개미친 지금 선동짓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도대체 민생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기자가 제정신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첫 메시지 도 무슨 뭐 민생 해결 촉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냐고요. 뭔 놈의 도대체 민생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재명이? 민주당이 도대체 어떤 민생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금투세 아니면 뭐 종합소득세 아니면 뭐가 될까 세금과 관련된 문제 그것만이라도 뭔가 당적인 차원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좀 낮추겠다라고 얘기하든지 그럼 민생에 대한 얘기가 될 텐데 진성주 아직까지도 미쳐가지고 날뛰고 있지 않습니까? 뭔 놈의 합의가 돼 있는데요. 참으로 진짜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재명 같은 경우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가지고 지 재판을 늦추고 지 재판을 갖다가 수년시키는 이 잔머리밖에 안 굴리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적인 차원에서 말도 안 되는 선동을 갖다가 끊임없이 하고 있고 광우병 선동도 해 사드 선동도 해 후쿠시마 지금 뭐 처리수 문제 가지고도 선동을 해 이제는 또 독도 지우기를 한다고 선동을 해 정말 지긋지긋한 인간들입니다. 언제 이 인간들이 제정신으로 이건 말이 안 돼. 그냥 대화가 안 되는 것들이니까 제발 좀 국민 여러분들만이라도 제정신으로 돌아오셔가지고 다음 선거 때는 제정신인 상태에서 선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